TK는 유스민 세 번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네, 그 대구 경북 지역 국회의원 총선거를 이리 씹어보고 이리 뜯어보고 맛보고 즐기는 시간, 그리고 판세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소수 정당에 대한 배려가 넘치는 방송, 그리고 공약과 정책으로 유권자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TK는 유스민. 김수민의 유스 밑장은 이제 좀 빼도 될 것 같아서 이 TK는 유스민 내걸었습니다. 자, 오늘은 대구 달서구 갑지역 살펴볼 차례인데요. 오늘도 초대 손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요즘 한창 뜨고 있죠. 이 청년 벤처 사업계의 홍석준, 네, 김윤환 대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뭐 하실 말씀 없나요? 어떤 거? 네, 뭐 아무 말씀이나 이 청취자와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 어제 방송을 지인들이 보시고 네. 제 텐션이 너무 좀 낮다. 평소에 김윤환답지 않다. 네. 왜 얼었냐? 네. 뉴스민이 피똥 싸겠다 김윤환 때문에. 뉴스민이 이제 망할 징조다. 김윤환을 섭외하다니. 네. 이런 이야기 있었고요. 생각해 보니까 어제 좀 미리 와가지고 천길 편집장이랑 좀 많이 털어가지고 진이 좀 빠졌더라고. 그래서 오늘 제가 지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텐션을 좀 업 해가지고 좀 적응을 해볼까 합니다. 네, 우리 김윤환 대표의 회사 이름 광고 좀 해주시죠. 저희는 콘텐츠 사업 주로 하고 음향 영상 뭐 유튜브 제작 그리고 문화기획까지 다 하고 있는 협동조합 킬킬 콘텐츠 연구소입니다. 네, 킬킬 콘텐츠 연구소 협동조합. 협동조합이 앞에 있어요. 앞에 협동조합이 있는. 네. 그래서 대출서를 쓸 때 겁나 시간 걸려요. 너무 그렇겠네요. 네. 하여튼 협동조합 킬킬 콘텐츠 연구소 많은 애용 부탁드립니다. 뭐 실력은 아직 검증이 안 됐습니다. 제가 본 적은 없는데, 네. 그래도 현장에서 영상 중계, 뭐 생중계부터 음향, 그리고 생중계는 좀 힘들어. 그러면 유스민과 콜라보를 해서 그렇죠. 네, 유스민은 유스민. 네, 유스민에 좀 떼주는 걸로. 영역 침범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가져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유스민의 김규현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김규현 기자는 벌써 몇 번째 방송을 하고 계시죠? 오늘 세 번째인가요? 그 정의당이랑 같이 한 게 아직 방송 안 나갔죠? 네. 두 번째인가 봐요. 네, 기대하십시오. 오늘이 아니라 이제 내일 자정이 되면 아닙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를 모시고 유스민이 녹화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네, 그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내일 당장 이제 사전 투표가 시작하잖아요. 내일이고 나도 있어요. 네. 오늘 수요일이에요? 오늘 화요일. 네, 요일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이게 네. 일요일에 일을 해서 그래요? 그렇네요. 네. 그렇죠. 하여튼 이제 곧 사전 투표도 시작을 하고 선거운동이 며칠 안 남았어요. 오늘 대구 지역 중에 저희가 수성 을 지역 살펴봤고, 그리고 어제는 경북 안동 예천 구미시 을을 살펴봤습니다. 최근 좀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달서구 갑 지역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김규현 기자가 이 출마한 후보들과 이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제목에서도 보시다시피 달서 갑 지역은 6파전이고요. 네. 조원진 의원 있는 지역구 아니죠? 아니요, 여기는 조원진 의원이 있는 곳은 달서구 병인데 네. 달서구 가불병에 다 우리 공화당 후보들이 다 나왔어요. 가불병에 다 나왔나요? 가불병에 다 나왔고 대구에 4개 나왔는데 북구 한 곳이랑 달서구 3곳 이렇게 다 나오셨더라고요. 역시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의 위력. 네. 영향력이 상당하네요. 네. 그래서 고민을 좀 해요. 지금 달서구 갑은 더불어민주당 1번은 권태쿵 후보가 나와 있는데 이분은 이제 민주노총 대구 본부장을 지내셨던 분이 민주당 후보로 나와 있고요. 2번은 좀 지금 최근에 핫해진 미래통합당의 홍석준 후보. 대구시에서 오랫동안 경제 관련 부서 일을 해오셨던 그리고 재산이 37억 정도 되시는 분이 나오셨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3번이 민생당 김기목 후보. 네, 김기목 후보. 이분은 민생당 대구광역시당 위원장이십니다. 그리고 4번 기호가 몇 번일까요? 우리 공화당 후보가 그다음 후보이고요. 이성우 후보죠. 이성우 후보. 그다음에
국가혁명배당금당 안상원 후보. 네, 국가혁명배당금당은 대구 경북 전 지역구에 후보를 냈습니다. 네. 빠질 수 없는 상수. 네. 그다음에 현역 의원이신 곽대은 의원이 무소속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왜 무소속으로 나왔죠? 이게 그 곽대은 의원님 피셜에 의하면 네. 미래통합당의 지도부가 아니라 미래통합당 공관위원회의 막장 공천으로 인하여 본인은 희생되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천에서 탈락했다. 네. 컷오프 내셨고 이분은 당선되시면 다시 통합당으로 가겠다고 항상 늘 말씀하시고 그러면 소위 말하면 이 보수 정당 계열 후보가 3분이나 나오셨네요. 그렇죠. 미래통합당, 우리공화당, 무소속까지. 무소속까지. 네. 아니 근데 네. 국가혁명배당금당은 네. 보수예요, 진보예요? 국가혁명배당금당은 네. 악마르슈입니다. 악마르쇼가 뭐야? 악마르슈. 그렇구나. 악마르쇼 빵 이름이에요. 이게 유스민 기자들의 수준을 너무 드러내는 것 같아서 네. 그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속해 있는 정당 제3의 길. 네.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제3의 길을 표방하는 정당이죠. 왜냐하면 위성정당 어디에도 근처에도 가지도 않았어요. 맞습니다. 게다가 기본소득 지급, 국민배당금 지급을 보면 진보 같은데? 근데 또 공약을 보면 정교조 폐지, 민노총 폐지 뭐 이런 공약을 내걸고 있거든요. 그냥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공산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닌 중산주의. 중산주의. 네, 중산주의를 허경영 대표가 내세우고 있거든요. 극중주의랑은 또 걔가 좀 다르죠. 네, 안철수의 극중주의랑은 또 걔가 다른 아주 하여튼 독특한 길을 가고 있는 정당입니다. 네, 그러면 후보들을 좀 살펴봤는데 여론조사가 최근에 좀 나온 게 있죠. 재밌죠. 오늘 아침에 또 한 개가 나와서. 네. 김윤환 대표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제 제가 뭐 데이터 어쩌고 저쩌고 말을 했는데. 네, 데이터 분석 전문가. 근데 어제 별로 제가 준비를 많이 못 해가지고 약간 그래서 조금 오늘은 자료를 뽑아왔습니다. 예. 네, 적어왔어. 네. 심지어. 그래서 데이터는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제도 약간 뭐 어떤 의미에서는 좀 냉철한 평가도 했었지만 계속 이거 컨셉으로 밀고 나갈 거고요. 네. 일주일 전이랑 오늘 발표된 거랑 조금 달라졌어요. 일단은 네. 응답률이라든지 신뢰 수준은 제가 봤을 때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뭐 이런 거 가지고 다 조작이니 하시는 분 계시기 때문에 저는 믿는다. 하지만 해석에서 이제 다들 실수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주일 전에 권태큰 후보가 26% 정도였는데 오늘은 24.6%. 떨어졌네요. 네, 떨어졌어요. 아하. 그리고 홍석준 후보가 42%에서 50.2% 올라갔어요. 아하. 일주일 상간에 권태큰 후보는 2% 정도 떨어졌고 홍석준 후보는 한 8% 정도 올라갔네요. 네네. 우리 현역 의원인 무소속 곽대훈 후보가 17.7%. 네. 생각보다는 좀 힘을 못 쓰고 있다. 네. 네, 이렇게 보이고 우리공화당 이성우 후보 2.2%. 2.2%. 네. 그래도 달서구에서는 꽤나 그래도 조은진 후보가 다른 지역구에 계시지만 네. 힘을 좀 쓰고 있다. 네. 그리고 민생당 김기목 후보가 1.6%. 1.6%. 그리고 국가혁명배당금당 안성우 후보가 대략 예측인데 한 0.5% 정도 받지 않나. 왜냐하면 다 기타 후보로 묶여서 나왔고. 여론조사에는 아예 포함을 안 시켜줬군요. 네, 기타로. 됐습니다. 이거는 이거 너무했다. 문제가 6명밖에 있는데. 안 되는데 해주지. 제가 여론조사 전화를 받다가 보면 뭐 이럴 때가 있어요. 속칭 말하면 이제 후보들이 나오잖아요. 지지정당을 묻는 설문을 하는데 원내 정당이 빠진 경우도 있어요. 우리공화당? 네, 이게 동구을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거였냐면 비례대표 지지하는 정당 그리고 지지하는 후보를 물으면서 지지하는 후보를 물을 때 지금 무소속으로 나와 있는 윤창중, 송영성은 거론하면서 민중당 후보는 뺀 거예요, 아예. 지지 후보에도요? 네, 지지 후보도 출마를 했는데? 네, 출마를 했는데. 동구의 송영호 후보.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무소속 후보는 소개해주면서, 그러니까 원내정당 후보는 또 소개를 안 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 설계하는 데 있어서 소수 정당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하다.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유스민에서는 소수 정당의 정책과 공약도 있는 그대로 소개를 해주는 이게 유권자들의 이 다양성을 충족시키는 방송이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달서구 갑으로 다시 돌아와서 네. 여론조사로 돌아가. 네,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홍석준 후보 오늘 선거방송 토론회가 열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홍석준 후보한테 도대체 무슨 논란이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뭐 소개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재산이 37억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야, 37억. 37억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뭐라 어떻게 36억 여원. 여원, 네. 네. 6억 그렇죠. 여원? 네. 그 중에 이제 이분이 저희가 이거 공직자 후보 재산 저장하면서도 느꼈던 건데 한 3페이지 정도 제 재산이 됐어요. 근데 적금, 예금 뭐 이런 재산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톡에다가 이분의 부인이 정말 예금은 정말 열심히 하셨다 이렇게 톡에다 올렸는데 이걸 뜯어보니까 그 중에 뭐 주식이 지금 이분이 11개인가 12개 정도 되죠. 그 가운데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대구에 있는 기업인데 대구시 스타기업이라고 대구시가 중소기업들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주식을 이분이 8,000여 주? 8,000주 정도 가지고 계신데 네, 이분이 8,346주 가지고 있습니다. 외우고 있어. 네. 외우고 있어. 제가 숫자에 약해요. 숫자만 몰라서 아무튼 근데 이분이 제가 아까 24년 정도를 대구시의 경제 관련 부서에 일하셨던 분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대구에 크게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은 중소기업의 주식을 이만큼 가지고 있는 거는 혹여나 대구시에서 경제 관련 업무를 하면서 미리 좀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혹들이 불거지기 시작했죠. 일주일 사이에. 네. 그래서 이제 오늘 토론회까지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일단은 본인은 홍석준 후보께서는 업무와 관련 없이 산 거다. 이 기업이 상장되고 나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산 거다. 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후보들 민주당의 권태궁 후보나 무소속의 곽대웅 후보나 민생당의 김기목 후보 모두 이게 상식적으로 유권자들이 봤을 때 이해가 되느냐 이 네. 의혹을 좀 해소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김윤환 대표가 보기에는 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경제 관료를 오래 하셨잖아요. 네. 그 처음에 이야기를 딱 들으면은 네. 재테크를 잘하셨구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뭐 주식이 많이 가지고 있다. 네. 근데 한계가 대구의 스타 기업 네. 사실 많이 있잖아요. 네. 육성해야 될 우리 지역에 좋은 기업들이 많은데 이제 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좀 이슈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 주식을 언제 샀느냐가 사실 관건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 시점에 대해서 공개가 되지 않고 있고 홍석준 후보는 네네. 본인은 2017년 3, 4월경에 샀다라고 이 해명을 했습니다. 그 2017년에 코스닥에 상장이 됐죠. 네네.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논란이 되고 있지만은 법적으로 들어갔을 때도 이게 조사가 좀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여론조사 기관이라든지 이런 거에 차이점에 따라서 달라졌을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 이런 노이즈 마케팅 자체가 홍석준이라는 새로운 브랜드에 대한 노이즈 네. 마케팅이 된 거지 않을까 결과론적으로. 네. 일단 여론조사가 돌아간 시점은 이 홍석준 후보에 대한 그 주식과 관련한 의혹이 공개적으로 좀 나오기 전에 돌아갔고 근데 주식 투자하는 게 나쁜가요? 나쁘진 않죠 뭐. 네. 자기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아니 자본주의에서 이게 돌아가는 그게 불법도 그거죠. 아니고. 네. 그러니까 홍석준 후보가 이야기하는 게 봐라. 그러니까 나는 부동산 투자는 하지 않는다. 열심히 돈을 모았다. 열심히 돈을 모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부동산 투자보다는 기업의 가치에 투자하는 게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것 같다. 이게 나의 신념이다. 참된 자본주의자이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마지막 발언으로 그 발언을 하셨어요. 돈이 좀 많다고 해서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프레임을 굉장히 잘 짰네요. 네. 부자를 미워하지 말라. 근데 제가 궁금한 게 8,000주 가까이잖아요. 네. 8,346주. 네. 보통 이제 저도 아직 주식을 안 하는데 배워보고 싶은데 이 정도의 주식을 보통 사나요? 네. 개인이? 네. 그 주식 투자를 전문적으로 뭐 한다고 했을 때 이 주가가 지금 3,000원 초반대거든요. 지금은 2017년 기준으로 보면 1,000원 후반대에서 2,000원 초반대를 왔다 갔다 했고, 네. 그러니까 주식이 2,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8,000주
가정하면 1,600만 원이죠. 투자할 만하네. 네. 근데 지금은 3,000원을 넘었으니까 상장되면서. 네. 상장되고 좀 이게 기업의 매출이 오르고 하면서 이렇게 보면 한 2,400만 원. 차익이 생겼다. 네. 차액은 한 약 800만 원 정도. 그렇지만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당장 지금 이득이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논란 관련해서 어록들이 좀 나왔습니다. 네. 어록들 좀 소개해 주시죠. 어록이라 하면 일단은 이게 주식 논란도 있지만 현금성 재산이 좀 이분이 많은 거예요. 홍석준 후보가 미래통합당 후보들 중에서도 많은 편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36억여 원의 재산 중에 32억여 원 정도가 현금 예금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인 건데, 그러니까 그 민생당의 김기목 후보께서 이렇게 말하셨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굴리면은 그거를 그렇게 모을 수가 있냐. 우리도 좀 알려달라. 왜냐면 이게 홍석준 후보가 어제 TBC 토론회에서 이거를 굴려서 모은 것 뿐이다. 우리가 맞벌이를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오늘 좀 그 방법 좀 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홍 후보께서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래 펀드나 적금은 만기가 있다. 그러면 그걸 다시 넣는 거다. 그게 다래요. 그렇게 우리는 돈을 모으면 됩니다. 이분 뭐 선거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나중에 네. 주식 1타 강사로 나가셔도 될 것 같은데. 네. 김윤환 대표는 혹시 기억에 남는 어록 없나요? 제가 네네네. 들었던 것 중에 네. TBC 방송 네. 선거 방송 토론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소속 곽대원 후보가 막 질타를 하니까 제 아내가 짠순이 소리를 들어가면서 아껴 살았다. 아끼고 아꼈다. 라고. 그래서 오늘 곽대원 후보가 다시 질문을 하셨어요. 오늘 KBS 그 선거방송 토론이가 주관한 방송이었는데, 네. 아니 곽대원 후보도 구청장을 3선을 하셨으니까 엄청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아니 대구에 있는 공직자 마누라들 다 짠순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 비결 좀 우리 부인들한테 알려달라. 네. 공직자 부인들도 좀 부자 좀 되게. 그렇게 결국에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부부가 다 1타 강사다. 네. 저는 어록은 아닌데 네. 그 웹 자보 같은 거 이렇게 홍보로 많이 뿌리잖아요. 네. 그 권태크 후보가 되게 막 좀 근엄하게 있으면서 목숨을 걸겠습니다인가 뭐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목숨을 걸겠다고. 네. 근데 저는 뭐 선거가 아무리 중요하지만 목숨까지 그렇게 그럴 각오다인 건 맞는데 갑자기 말을 하니까 기억이 나네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홍석준 후보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불법도 아니고. 그리고 홍석준 후보 해명대로라면 자기가 주식 투자를 해서 손해도 많이 봤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책, 그러니까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CIS라는 업체인데 이 업체가 스타기업으로 지정됐고, 근데 스타기업으로 지정된 건 2010년이고 홍석준 후보가 스타기업 지정과 지원 업무를 하던 거는 2013년, 14년이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연관이 없는데 상장되고 난 다음에 주식을 산 것 가지고 이것까지 뭐라고 하는 것은 좀 억울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홍석준 후보가 그동안 굴려서 주식이나 펀드를 통해서 돈을 모았다고 했고, 이 주식을 구매한 시점도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문서나 이런 걸로 증명된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의 해명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후보들이 막 이렇게 전파를 낭비해가면서까지 싸우지 말고 공개를 하시라. 그냥 공개하고 털고 가는 게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좋고, 후보들 간에도 정책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아니 사실 계약서, 찌라시 이거 영수증 같은 거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권사 기록이 다 남잖아. 네, 증권사 기록에 다 남기 때문에 증권사에다가 주식거래 증명서 발급 요청을 하면 금방 나옵니다. 사실 그냥 공개만 해버리면은 되게 깔끔하게 논란도 정리되고 이분은 진짜 주식에 1타 강사로 이제 추앙을 받으실 만한 아주 1타 강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봤잖아요. 박철상 같은 사건일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무슨 박철상을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그 주식 투자로 얼마를 벌었는지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이 박철상일 수도 있다. 아니지. 네. 36억 여원이잖아요. 네. 근데 뭐 꼬른 게 뭐 100억일 수도 있고. 네. 이거는 사실 수익률을 따져봐야 될 거긴 네. 하네요. 네. 그러니까 수익률이 좀 궁금하긴 해요. 도대체 얼마나 벌었는지. 그러니까 공무원 월급으로 그리고 배우자와 둘이 맞벌이를 해서 재산을 이만큼 형성했는지. 근데 한편으로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김윤환 대표나 김규현 기자는 만약에 자기한테 돈이 있으면 주식을 하겠어요? 아니면 부동산을 하겠어요? 예금을 해야죠. 그 요즘 금리로는 안 되고요. 네. 제 주변은 아직까지 세대도 젊고 그리고 네. 저랑 친하신 분들은 약간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서 부동산보다는 주식이 좀 더 건전하다. 기업도 키우고 해서 이제 이런 걸 좀 소소하게 해보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좀 시골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땅을 사고 싶다. 재산의 증식이 목적이 아니고 네. 아버지가 땅이 없어서 어릴 때 한이 계셔가지고 좀 많이 지금 농사도 지을 게 없어 사셨거든요. 네. 저도 사실 땅이 있으면 좋다라고는 생각해요. 뭐 전원주택을 짓든지. 근데 뭐 아파트나 이런 거 투자는 못 할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저는 주식을 할 것 같아요. 네. 김규현 기자는요? 저는 근데 아직 이런 데 개념이 없는 거예요. 돈을 모으고 불리는 데에 대한 개념이 아직 별로. 재테크. 저는 일단 쓰고 보는 스타일이라. 네. 돈이 있으면 여행을 가는 스타일이라서 네. 저는 어려워요. 좀 배워야 돼요. 선거 출마는 못 하시겠네요. 돈이 없어서. 제가 이번에 홍 후보님한테 좀 배우려고 네. 그 불리는 방법. 제가 오늘 유스민에서 보도한 것 중에 이상훈 기자가 대구 지역 그 총선 후보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현황 이 보도를 했는데 데이터를 보면 미래통합당 후보 가운데 6명이 종부세를 내고 있고 무소속 후보 6명이 또 종부세를 내고 있어요. 민주당 후보 3명도 종부세를 내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특히 종부세 1위, 종부세를 가장 많이 내는 대구 지역 총선 후보가 누굴까요? 누굴 것 같아요? 종부세 네. 가장 많이 내는 후보. 여섯 명에 3명에 무소속 몇 명이랬죠? 6명. 6명? 네. 그럼 15명이잖아. 네. 그죠? 친박신당도 1명. 16명. 지역구만 조금 알려주시겠어요? 수성구입니다. 수성구의 후보자가 1등입니다. 수성구의 1등. 네. 참고로 1등은 미래통합당, 2등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둘 다 수성구인가요? 아니요. 수성구 북구입니다. 수성구 북구? 네. 네. 잠깐만. 북구는 제가 볼 때는 네. 그렇구나. 이럴 때는 막 질러야 돼요. 생각하고 중간에 오디오가 끊기면 안 돼. 저는 이미 봤어요. 네. 북구에는 민주당. 네, 맞아요. 그리고 수성구에는 그러니까 저는 주호영? 맞습니다. 그 종부세를 가장 많이 내는 1위가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후보고요. 수성구 갑지역. 네. 이 반면에 이 지역에서 맞붙은 김부겸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오? 장관까지 하셨는데? 재산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렇구나. 안타깝네요. 그리고 2등이 더불어민주당의 홍일학 네, 그렇죠. 후보. 북구 을지역이죠. 그리고 3등이 윤창중 무소속 후보. 네. 4등이 의외네? 네. 무소속의 송영선 후보. 5등이 수성을의 홍준표. 네. 이렇게 5분이 1위부터 5위까지 차지를 했는데 이걸 보면 차이가 느껴지죠. 그 홍석준 후보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에요. 부동산이 살고 재산이 있는 그렇게 많은데도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밖에 없거든요. 이걸 보면서 그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60대를 넘어가시는 분들, 60대를 넘어가시고 이 전통적인 재테크는 부동산인 반면에 홍석준 후보는 아직 50대 초반이잖아요. 네. 50대 초반 요 세대로 넘어오게 되면 오히려 부동산보다는 주식이나 펀드 이쪽에 눈을 돌리게 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공직자들 재산 내역이나 이런 걸 검증할 때 그동안은 부동산이나 뭐 상가 아파트나 상가 뭐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주식을 얼마나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가. 특히 하느냐. 공직자 출신들 그러니까 뭐 행정관료라든가 검찰 출신이라든가 이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런 세대 간의 차이도 뭐 볼만하지만은 네.
사실은 뭐 부동산 정통적인 것보다는 네. 주식을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맞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그 부분은 홍석준 후보의 해명에 일정 정도 동의가 되거든요. 지역의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고 거기에서 지역 기업들이 힘을 내고 성장할 수 있다면 저는 그거는 얼마든지 권장할 만하다. 사실 그런 의혹만 해결된다면은 네. 상당히 뭐 경제 관료로서 네. 본인의 실력을 어찌 보면 이런데 또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식 거래 증명서를 공개하시면 됩니다. 그럼 깔끔해지죠. 그러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홍석준 후보에 대한 뭐 의혹은 좀 살펴봤고요. 네. 달서구 갑지역 이 선거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이 근데 여론조사가 너무 확연히 이제 1위와 크게 2위의 차이가 차이가 나죠. 너무 네. 크게 차이 나니까 뭐 전망이랄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전망보다는 네. 약간 그 여론조사에서 좀 추이를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게 네. 비례 정당에 대한 지지도와 후보 지지도가 조금씩은 차이가 나거든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시민당. 네. 더불어시민당. 네, 더불어시민당이 13.1%. 오. 그다음에 열린민주당이 8.1%. 그러니까 범여당 계열이죠. 이것도 한 21.2%예요. 근데 권태근 후보는 24.6%. 네. 그러니까 25%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높죠. 네.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진보 계열이 이제 권태근 후보 한 명이란 거죠. 네. 민생당은 따로 있으니까 네. 일단 말씀드린데 정의당이 6.6%예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또 정의당 지지율까지 더해버리면 27.8%거든요. 네. 그거보다 낮게 나왔다. 후보가 낮다. 네. 이거는 좀 분발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민생당 1.5%거든요. 네. 근데 민생당의 김기목 후보 1.6%. 와 네. 거의 같네요. 아예 같은 게 아니지 0.1% 후보의 이 이건 같다고 보는 거예요? 역량이 가지. 이렇게 낮을 때는 0.1 더 중요하거든요. 김기목 후보의 역량이 0.1%다. 0.1%다. 대단하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하고 미래한국당이 45.8%예요. 근데 홍석준 후보가 50.2%거든요. 요것도 좀 볼만하고. 아마 국민의당. 네. 네. 국민의당이 9.7%.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예상하는 없다. 게 네. 보통 한 10% 정도까지 나올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이 있잖아요. 네. 어떤 기관에 따라서 좀 이것도 좀 재밌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한철수 대표의 그 땀에 절은 모습이 어. 대구 시내를 막 활보하고 다니셨는데 버스에 예, 네. 그 대형 버스에 막 아마 그 유스미짱 덕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왜요? 유스미짱에 국민의당 비례대표 10번 후보. 사공정규. 네, 사홍정규 후보가 유스미짱에 출연하고서 이게 엄청난 호응을 받았다고요. 진짜요? 네. 뉴스 달서구 밑장이 그 정도라고요? 네. 달서구 갑 주민들이 네. 이 방송을 본 거지. 네. 그렇지. 들은 거지. 근데 이걸 뭐 세부적으로 보면 이런 건 좀 있어요. 지금 보면 비례정당을 선택할 때는 선택하는 기준과 그리고 네.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이 좀 차이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곽대훈 후보라는 무소속이고 미래통합당에서 탈당하긴 했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에서 행정관료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10년을 달서구청장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달서구청장 지내고 국회의원까지 하고 달서구 주민들한테는 이름이 좀 익숙하신 분. 그러니까 이분이 무소속으로 나왔네? 그러면 미래통합당이나 이 더불어민주당 둘 다 별로 썩 별로다. 내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곽대훈 후보한테 가기도 한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전통적인 지지층 가운데 네. 가기도 하겠지만. 그렇죠. 예. 그러면 한번 이제 질문 세 가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내기를 꼭 합니다. 네. 뭐 걸고 내기해요? 통닭입니다. 네. 통닭입니다. 다른 것도 좀 드시고. 어제 김윤환 대표가 통닭 내기를 했는데 둘 다 저랑 답이 달랐어요. 아주 극과 극으로 갈렸죠. 네, 극과 극으로 갈렸기 때문에 김윤환 대표가 만약에 지게 되면 개편 날 호식이 2마리를 호식이 먹어도 돼요? 종국이 2마리도 있죠. 아니 네. 뭐 기분에 따라서는 네. 좀 더 비싼 메뉴를 하셔도 되고. 옥구닭 2마리도. 네네. 네, 아니 뭐 가능합니다. 출연료만 많이 주신다면 네. 다 반납하죠. 뭐. 과연 네, 여하튼 그 내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것도 예측이죠. 이 달서구 갑 지역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미래통합당과 민주당 후보 그리고 미래통합당을 탈당한 현역 무소속 후보 간의 이
삼자 구도가 형성이 돼 있는데 1등과 2등 후보 사이에 몇 % 정도 차이 날 것이냐. 네. 이거 보기도 없어요, 뭐. 그냥 주관식이에요. 주관식이죠. 이런 걸 어떻게 맞춰 이거를 너무 그냥 가장 근접한 사람이 네, 가장 이기는 거예요? 근접한 사람이. 아니 너 미안해서 이거 어떻게 말하면 이등 후보한테. 아니 나도 어제 그래서 내가 너무 냉정해진 거 아닌가 싶었어. 네. 냉정하게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거나 들으면서 아 대구가 이렇구나라고 하는. 지금 오늘 여론조사가 몇 프로 차이였죠? 1, 2위가? 26%, 25% 정도 25% 정도요? 네. 저부터 해야 돼요? 아니 뭐 순서는 상관없어요. 네, 아무나. 빨리 아무나 한 명만 떠주세요. 아니 이게 지금 오디오가 자꾸 쉬고 있어. 이청원이 댓글을 달았어요. 천연길이 이렇게 힘들하다니. 대표님 빨리 오세요. 싸게 해주겠다. 네. 이청원 진짜 대표님. 천연길 피똥을 싸게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대략적으로 지난 일주일 전에 16% 차이였어요. 네. 근데 26%, 10%나 차이가 벌어졌거든. 네. 근데 전통적으로 제가 봤을 때 달서구갑 지역구 자체가 좀 민주당에 좀 우호적이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있었고, 네. 근데 또 보면 20대, 30대가 권태큰 후보가 높았고, 50대, 60대가 홍석준 후보가 높아요. 네. 근데 40대는 박빙이거든. 권태큰 후보가 만약에 40대 표심을 잡을 수 있는 뭔가 노력을 한다면은 지금 오늘 결과는 너무 제가 생각해도 크게 벌어져 있고, 좀 줄인다면 45대 뭐 30대 초반 해서 한 15%. 15%. 네. 아하. 저는 뭐 누가 1위를 하든 간에 1, 2간의 격차는 10% 수준일 거다.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4년 전 총선을 한번 뜯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원래 이 지역에서 4년 전에는 1대1 구도였습니다. 네. 달서구 갑의 당시에 새누리당의 곽대훈 후보였고 그리고 녹색당의 변홍철 후보 1대1로 붙어서 70대 30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2018년 지방선거는 민주당 바람이 세게 불었기 때문에 이건 논외로 하더라도 그렇죠. 달서구 갑 지역의 평균적인 분위기가 저는 적어도 녹색당을 지지해서 찍은 분도 있었겠지만 새누리당을 싫어해서 내 새누리당은 못 찍겠다.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터지기 전입니다. 그 시절에도 30%는 내 새누리당은 못 찍겠다라고 하는 걸 저는 베이스로 깔고 간다고 봐요. 이 베이스를 깔고 여기에서 민주당 후보가 개인기 또는 이게 여당이 됐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프리미엄들이 좀 더 한다면 민주당 후보는 어쨌든 35%는 가지고 갈 거다. 그리고 곽대훈 후보와 미래통합당의 홍석준 후보가 둘이서 나눌 거다. 한 60%를 가지고 서로 나눠 가질 거다. 누가 1위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2등은 권태큰 후보가 할 확률이 높다고 보입니다. 1등은 못 정하는데 지금 2등을 정해놓고. 네. 그리고 이 곽대훈 후보가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낮게 나오지만 특히 미래통합당을 그동안 지지해왔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후보와 상관없이 곽대훈 후보를 평소에 잘 알고 있더라도 이 여론조사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여론조사 대면 여론조사나 ARS든 간에 여기서 내가 미래통합당 말고 딴 후보 누르면 혹시나 뭔 일이 생길지도 몰라. 이런 우려를 잡혀가요? 하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곽대훈 후보는 어쨌든 여론조사보다는 저는 밑바닥 표심은 더 올라올 거다. 나올 거다. 네. 그러면은 최소 20 이상 더 가져갈 거다. 그렇죠. 근데 어느 한쪽으로 쏠릴 거다. 곽대훈이나 홍석준이나 이긴 사람에게 좀 쏠릴 가능성이 크다. 네. 그래서 1, 2간의 격차가 10% 아닐 수밖에 없다. 네. 저는 근데 말씀하셨던 거 약간 반론인데 그 4년 전 총선 뭐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값이랑 지금 값이랑 비교할 수 있는 게 좀 많이 다르다 상황이. 민주당이 여당이 되었지만 사실은 작년부터 중도층의 이탈을 불러오고 그렇죠. 조국 사태 때문에. 네, 그렇죠. 정확하게. 네, 뉴스미장에 이탈을 불러왔고. 힘드셨겠어요. 저는 그래서 뉴스민을 더 좋아하기도 하는데 고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하더라도 저는 30%가
한계이지 않을까. 아, 30%가 민주당의 한계치다. 네. 그 나머지를 돌파하는 거는 그러면 후보의 개인기다. 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정말 여론이 좋았으면은 35%까지가 디폴트고 개인기가 이제 5% 정도 상회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치로 끌어올려 봐야 30% 조금 넘을 것이다. 정당 지지에 대해서는. 넘어갈 텐데. 근데 이번에 민주당 권태웅 후보를 이제 한국노총 대구본부가 처음으로 민주당 후보 지지선을 한 게 권태웅 후보였잖아요. 네. 또 거기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을 한국노총이 지지하는. 그렇죠. 그것도 있고 그래서 또 성서 산업단지가 달서 갑 지역에 몰려 있고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이 만약에 한국노총의 이제 조직적 지지로 권태웅 후보를 밀어준다면 30% 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 표가 된다면 네. 그렇게도 예측해볼 저도 수 있을 그거는 변수가 좀 된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노총 대구본부의 사업장들 중에서 성서산업단지에 대공장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네, 그렇죠. 큰 그러니까 기업들. 민주노총 조합원보다 성서산단 내에는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훨씬 많은데 여론조사 전화를 유선이든 무선이든 제조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못 그렇죠. 받거든요. 받을 수가 없죠. 네, 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지지선언 이후에 이게 자기 가족 내에서 야 여보 이번에는 권태웅 찍어주자. 그래야 우리 월급도 오를 수 있고 이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교환하기 전이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그래서 한국노총 대구본부의 지지가 어느 정도 긍정적 효과는 있을 수 있다. 네. 긍정적이겠지만 저는 결정적이지는 않을 거다. 상승에. 네. 왜냐하면은 노조의 조직력과 계급 투표가 진행이 된다면은 사실 네. 노동자 정당은 실패를 안 했습니다. 항상 계급 투표는 실패해 왔고 네. 한국에서 그나마 유의미하게 계급 투표가 진행된 곳은 울산 네. 그리고 창원 네. 이쪽 지역 말고는 저는 계급 투표가 아직까지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계급 투표 그거를 떠나서 일단 한국노총 대구 본부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그 이전에 권영진 대구시장 지지 선언을 했던 분들이고 김문수 뭐라 해야 되나 전 경기도지사가 대구에서 출마했을 네네. 때 지지 선언을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네. 또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민주당을 지지했을 때 진짜 조직적으로 막 네. 이렇게 그렇죠. 될지도 몰라요. 네. 그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권태웅 후보부터 시작해서 수성구 갑의 김부겸 후보 그리고 동구을의 이승천 후보까지 한국노총 대구본부에서 지지선언을 했거든요. 이번에 다 한국노총이 다 민주당 후보를 대구에서 네. 미래통합당 후보는 지지할 생각이 없다. 그동안 지지를 해줬더니 이 네. 모양이다. 약간 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자, 한국노총의 변수까지 살펴봤는데,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 이 뉴스, 아직 두 번째요? 세 개 한다 그랬어요. 네, 뉴스민에서만 들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근데 뭔지 알겠다라는. 네. 지금 보면 우리가 세 개 정당, 세 후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나머지 세 후보 네. 순위를 맞춰볼까요? 우리공화당 후보와 민생당 그리고 국가영문배당금당 후보들의 순위. 저는 우리공화당 이성우, 네. 민생당 김기목, 국가혁명배당당 안성훈. 네. 김경 기자는요? 저는 그럼 좀 다르게 해야겠네요. 1등은 우리 공화당, 네. 그 다음에 국가혁명, 그 다음에 민생당 이렇게 할게요. 아하. 어허. 아, 저는 그렇습니다. 이 세 개 정당 가운데 1등은 국가혁명 배당금당일 것이다. 아 진짜 뉴스민이 국가혁명배당금당 정말 많이 밀어주는 아니 것 근데 같아요. 달서구는 우리 공화당 진짜 무시 못해요. 네. 우리 맨날 집에 가는 길에 보면 항상 길바닥에 이게 박근혜 대통령 얼굴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니까. 그 뭐지? 팜플렛 같은 거 진짜 많이 나왔다. 네. 지키자 박근혜 뭐 이런 거. 그리고 2등이 우리공화당. 음. 그 다음이 민생당일 것이다. 왜냐하면 민생당을 지지하겠다라고 응답한 사람들 가운데는 이 지지율을 보고 여론조사나 이런 걸 보고 정작 움직인다. 투표하러 가서는 한쪽으로 좀 몰아줄 수 있다. 3파전일 경우에 이런 경향이 많이 발생해요. 만약에 1대1 대결이면 소수정당, 소신투표를 막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어느 한쪽으로 좀 몰리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가장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이 앞설 것이고, 그리고 우리 또 태극기 세력들은 우리공화당을 지지할 것인데 우리공화당이 조원진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좀 집중하지 않을까. 그리고는 쏠릴 거다. 네, 쏠릴 거다. 미래통합당 홍석준 후보와
곽대원 무소속 후보 간의 추이를 보다가 어느 한쪽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되게 어제랑 또 말이 다르잖아. 어제는 3파전이면은 네. 거기에 집중해서 국가영역 배당금당은 낮을 거다라고 예상하셨는데. 아, 그렇죠. 낮기 때문에 민생당과 우리공화당으로 가는 표가 적기 때문에 배당금당. 오히려 네, 포인트 찰 거다. 네, 배당금당은 이런 흐름과 별개로 움직이는 당이기 때문에 제3의 길. 네.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고. 네. 근데 저는 컨셉 자체가 원래도 그런데 데이터 중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트렌드 지금 흐름을 봤을 때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이거 어제도 우리가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만 18세 투표권이 주어졌습니다. 요 지역에서는 만 18세 투표권이 주어졌을 때 이 만 18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과연 어느 후보에게 가장 많이 투표할 것인가? 6명 중에. 네, 6명 중에. 아, 고등학생의 생각을 지금 어떻게 읽죠? 15년 전으로 제가 지금 가야 그 되는데. 얘기는 들었어. 이번에 저 루포 취재 갔을 때 요구르트 하시는 요구르트 판매원 분이셨는데 이제 네. 아들이 이제 고3이 돼가지고 고3이 돼. 이제 20살이 한국 나이로 20살이 돼서 올해 첫 투표를 하는 게 이번 대선이래요. 아, 대선? 총선. 네. 총선이 이런데 이거를 자꾸 물어보는데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아, 아들한테? 네, 설명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당이 너무 지금 여러 개가 만들어졌다 없어졌다 새로 생기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본인도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찍고 싶은 당이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아, 그 당이 어디였나요? 그거를 비밀이라고 하셨는데 여러 개로 갈라졌다고 하셨어요. 아하. 아마 그런 당인 것 같아요. 김윤환 대표는요? 아, 저도 그 나이대가 아니라서 많이 죄송합니다. 세면 좀 고민이 드는데 네. 제 생각에는 뭐 요거 천연길 기자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국가혁명 배당금당. 국가혁명 배당금당이 전체 결과보다는 그 10대에서 조금 더 재밌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왜냐면 저도 항상 늘상 이야기한 게 불심으로 대동단결이거든. 저도 또렷하게 기억해요. 제가 고등학생 때인데 네. 그 주변에서 막 그런 이야기도 많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효과가 분명히 생길 거다. 아 근데 이게 좀 고등학생들 이제 막 투표권 생긴 분들에 대한 뭐 비하나 뭐 이런 의도는 아니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제도상 사실은 고등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상 사실 어른들도 알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 안에서 정치적인 교육이라든가 훈련 네. 과정 자체가 좀 부족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이제 유행성 그런 오락성의 이제 흥미거리들로 인해서 결과가 좀 더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저는 또 아예 순위는 제 이야기하면서 조금 고민해 볼게요. 그리고 무소속인 곽대원 후보가 또 결과와 다르게 높게 받을 것이다. 만 18세들한테. 네. 왜냐하면은 다 싫거든요. 무소속이니까 이 맞아요. 사람은 깨끗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맞아요. 이 곽대원 후보가 미래통합당에서 컷오프 됐든 이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정당이 싫은 사람들한테는 무소속 후보가 주는 메리트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저는 달서구 갑 지역의 경우에는 권태큰 후보가 만 18세들한테는 가장 많은 선택을 받지 않을까. 좀 유리하다. 이유가 왜 그렇죠? 네. 이유는 수성구 지역의 경우에는 공립학교보다는 사립학교들이 많아요. 근데 달서구 갑 지역은 대부분 공립고등학교가 많습니다. 이 공립고등학교가 많다는 이야기는 이 정치적으로 좀 편향성이 덜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공립학교 교사들이 이야기들을 이야기도 해주고 저 이야기도 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재단의 성격과 좌지우지죠.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출신 학교에 따라서 이 선생님들이 누가 이 지역 출신이더라. 실제로 흘리지. 네.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수성을 지역에 있는 능인고등학교 졸업생이잖아요. 이게 매년 졸업할 때마다 능인고등학교에 영상 편지를 보내거나 이 학생들 상대로 직접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달서구 갑 지역은 학교가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오래되지 않았고 다 대부분 공립학교. 새로 생긴 네. 그쪽이 많죠. 공립학교들입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여론 노출이 많이 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선호도가 저는 높지 않을까. 저는 일단 공립학교가 좀 열려있다 네. 동의하고요. 저는 병설 유치원. 네. 그 다음에 국민학교로 들어가서 초등학교 졸업했는데 그때도 공립, 중학교도 공립, 네. 고등학교도 공립, 네. 대학교도 공립 네. 나왔는데 효자네 효자. 그러게 생각보다 사립을 나온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은 좀 많이 달라요. 네. 이게 그래서 나라에서 많이 확충을 해야 됩니다. 네. 전 그렇게 진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저도 경험에서 우러나온 얘기인데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중학교는 공립중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 선생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독후감상문 노트를 내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한창 빠져 있었던 소설가가 있었어요. 이문열. 그러니까 독후감상문 쓸 때마다 이문열 책만 읽는 거야. 그래서 국어 선생님이 저를 불러서 용기라 한쪽만 편식하면 안 좋다. 이 책 말고 다른 책도 좀 읽어보려 이라고 추천해준 책이 조정래 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대하소설 이문열의 변경을 읽고 독후감상문을 썼는데 변경과 같은 시대를 다룬 조정래의 한강 이것도 같이 읽어보면 좋다. 이렇게 조언을 해줬거든요. 그러고 고등학교를 사립고등학교로 갔는데 매년 제가 북구 을 지역에 있었는데 북구 을 지역의 국회의원이 1년에 2번씩 와서 인사를 했어요. 당시에 박순국 국회의원이었는데 와서 자꾸 인사를 하고 알고 보니까 저희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전국 사립학교 협의회의 부회장. 아유, 잘 나가시네. 그리고 당시에 노무현 정부 때 열린우리당에서 통과시키려고 했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 TV 토론회 100분 토론 나와서 이거 하면 안 된다. 남분이시네. 네. 이런 것들이 되게 강하게 작용했었거든요. 그에 반해서 공립학교들은 이런 것들이 좀 자유롭다. 이게 달서구 갑 지역에 저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다. 10대 그 학생들 투표에 유의미할 것이다. 네, 이게 배당금당에 대한 이것보다도 이 지역은 좀 더 강하게 작용할 거다. 그리고 한국노총 아까 김규현 기자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한국노총 조합원들의 연령대가 여기서 이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녀를 둔 가정들이 저는 많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고등학생 이제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요? 30대 결혼을 그렇게 일찍 한다면 일찍 한다면. 우리 김윤환 대표도 35인데 아직 결혼 못했는데 지금 애 낳아도 고등학교 되려면 저 60. 60. 네. 50대가 돼야지 고등학생이 돼요. 크게 보면 3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 정도이잖아요. 뭐 물론 늦으면 50대 초반이겠지만. 근데 40대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권태큰 후보의 지지율이 다른 민주당의 지지율은 40대가 많았어요. 근데 20, 30대가 높고 그러면 10대도 높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40대 지지율이 지금 이기질 못하고 있다니까. 이거는 전 미스테리라고 생각하고 그 학부모 이야기하니까 이제 연령대가 겹치니까 요것도 이제 재밌게 좀 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오늘 달서구 갑 지역을 살펴봤는데요. 뭐 두 가지 정도 좀 축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홍석준 후보가 억울하다면 깔끔하게 주식거래 증명서를 털어놓으시라. 털어라? 네. 털어놓으시고 정책 논의로 선거를 치르자. 이런 이야기를 좀 들릴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이 3파전 선거에서 대구에서 상대적으로 약세였던 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되는가. 이게 좀 앞으로 이번 선거가 끝나더라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저희가 원래 30분 하기로 했는데 오늘 50분 했어요. 네. 분량은 많이 뽑았는데 써먹지를 못하네. 무려 11분이 지금 보고 계세요. 와. 그러면 평소에 저희가 뉴스 밑장을 하면 50명에서 60명 정도거든요. 네. 이게 김수민 님이 없어서 그런가? 그렇지. 브랜드가 그렇죠.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댓글도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김수민이 없는 틈을 타. 메인을 차지한 천용길 편집장. 네. 각성하라. 아니, 차지해서 뭐 하려고. 차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창원 대표가 몸도 안 좋고 많이 바빠서. 댓글을 달렸구나. 네. 여하튼 또 내일 저희는 찾아오도록 하겠고요. 내일은 포항 남구 울릉과 경주
두 군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자, 아니 뉴스 밑장 아니라면서. 아 그래도 지금 알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아수라 발발타. 수고하셨습니다. 그렇다.